미국이 1억 7,200만 배럴을 풀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9% 올랐고요. 주식은 1.5% 빠졌습니다. 정책이 이만큼 쏟아졌는데 왜 시장은 안 믿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오늘 챙겨가실 거 빠짐없이 담아봤는데요. 유가부터 시작해 금리, 크레딧, 경기, AI까지 도미노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간밤에 미국 세 지수가 모두 1.5% 이상 빠졌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56%, S&P 500은 1.52%, 나스닥은 마이너스 1.78% 빠졌습니다. 같은 날 유가는 9% 넘게 올랐고요. 브렌트는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7%, 2년물이 3.76%였죠. 금은 오히려 1%대 하락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오늘은 어디에 투자했어도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진짜 원인은 유가입니다. 브렌트 100달러 46센트로 9.2% 상승했고요. WTI는 95달러 70센트로 9.7% 상승했습니다. 왜 올랐는지를 보면 공급이 돌아올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 수역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하면서 이라크의 원유 항만 운영이 멈췄습니다. 이건 실제 물류가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오르고 배달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역사상 최대의 공급 차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꺼낸 카드는 세장입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 방출입니다.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풀겠다는 계획인데요. 1년 안에 2억 배럴을 다시 채우겠다는 말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부 장관이 해군 호위에 대해 지금은 못하지만 이달 말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백악관이 존스법 한시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존스법이란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 선박만 써야 된다는 법인데요. 이걸 일시적으로 풀면 외국 선박도 기름을 나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장이 본 건 의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비축유는 발표가 아니라 하루에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에요. 해군 호위도 이달 말이라는 시간표일 뿐이지 실행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정책 카드가 세 장이나 나왔는데도 유가가 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미노로 짚어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전망이 올라갑니다. 물가 전망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면 달러는 강해지고요.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원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회사채 시장이 먼저 조여옵니다. 유가 뉴스가 아닙니다. 금리, 환율, 주식, 회사채를 동시에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채 쪽에서 실제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기가 좀 무겁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사모신용 펀드 한 곳에서 환매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하는데 지금은 못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제값에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JP모건도 사모신용 펀드에 연결된 일부 대출의 가치를 깎아서 평가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유동성을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서 돈이 잘 돌아가느냐인데요. 돈이 잘 안 돌면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긴장이 회사채 시장으로, 회사채에서 기업 대출 비용으로, 대출 비용에서 기업 실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같은 날 연준이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방향을 냈어요. 대형 은행들이 약 1,750억 달러의 여유 자금을 더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환매 제한이 먼저 터졌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유동성 압박이라는 경고를 바로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주를 매수하실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실제로 안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물 경기는 어떤 상태인가? 실물 지표는 의외로 버텼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 해고가 폭발하진 않았어요. 무역 적자는 545억 달러로 크게 줄었고요. 수출은 3,0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입니다. 주택 착공도 148만 7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가 당장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가가 100달러인데 경기까지 버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더 없어지거든요. 물가는 잡혀야 하는데 경기가 안 나쁘면 굳이 내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첫 금리 인하 전망을 6월에서 9월로 늦췄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실 것도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9.7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약해지고요.
원화가 약해지면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은 나겠지만 한국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에는 크게 부담이 됩니다. 양쪽을 같이 보셔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AI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AI는 더 이상 한덩어리가 아닙니다. 어도비가 1분기 매출을 64억 달러로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참 괜찮았어요. 근데 CEO 승계 뉴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가 7%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AI 경쟁 구간에서 신뢰가 흔들리며 주가 배수가 깎인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범블은 AI 기반 제품에 대해 개편 기대가 붙으면서 장중 40% 넘게 뛰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30%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AI 하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AI로 실제 돈을 버는 회사를 가려내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용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2년간 도매 전력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봤고요. 텍사스 전력 시장은 높은 수요 시나리오에서 2027년 도매 전력 가격이 79%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가가 오르고 전력비도 오르면 AI 투자의 수익성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AI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비용 구조가 바뀌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수 전체를 사기보다는 공급망 안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를 따져보는 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축류 발표 말고 국가별 하루 방출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총량이 아니라 속도를 봅니다. 두 번째, 국채금리 2년물이 안정되기 전까진 성장주 비중 확대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첫 인하를 9월로 늦췄습니다. 세 번째, 사모펀드 환매 제한이 회사채나 기업대출 시장으로 번지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번지면 주식도 못 버팁니다. 네 번째, AI는 지수가 아니라 공급망 안에서 실제 수익화가 되는 기업을 가려내세요. 비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죠. PC 물가, GDP 2차 수정치, 구인 건수가 나옵니다. 연준 경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숫자들이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